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1000개의 문제, 하나의 해답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문유한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자꾸만 행복을 미루는 당신에게 주는 책이라고 부제가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행복을 자꾸 미루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많은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삶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영 씨는 상담을 거듭하면서 그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진영 씨의 지난 결혼 생활은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과묵한 모습에 반해 결혼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은 결혼 뒤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알아서 해주는 일 없이 사사건건 이야기를 해야만 마지못해 따라주는 시기였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편이었지만 그다지 야망도 없고 줄을 잘 서는 편도 아니어서 회사에서 승진은 항상 늦는 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던 학교 친구들은 결혼을 잘해서 보란듯이 살아가는데 진영 씨의 남편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삶의 기대는 공부를 잘하는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자신의 답답한 결혼 생활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진영 씨의 인생의 희망이자 위안이던 아들의 좌절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상담을 통해 아들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진영 씨의 잘못된 생각들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들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 유학 생활을 잘 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노력만큼 잘 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나름의 상처를 받았을 아들을 감싸주지 못한 것에 대한 뒤늦은 자책감과 미안함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영 씨는 자신의 뜻과 기대대로 아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그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삶이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는 안 돼. 라는 그녀의 마음에도 이제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삶은 우리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행복은 원해야 찾아오지만 불행은 원치 않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불가피성과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의 불행에 대한 정신적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합니다. 국문학을 전공하는 형진 씨는 남들보다 휴학을 많이 한 탓에 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그는 수업도 잘 들어가고 과제도 곧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결석을 하거나 과제 평가가 좋지 않으면 그 과목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휴학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재수강을 하거나 휴학을 자주 하다 보니 졸업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삶에 오점이 남기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흠없이 잘하고 싶어하는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재수강을 하거나 다시 복학해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꼭 성적이 잘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중간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일은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형진 씨가 바라는 깔끔한 완성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포맷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포맷과 디버깅입니다. 포맷은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 디버깅은 오류가 난 부분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맷이라는 방식은 참 깔끔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오류가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 똑같은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맷에 비해 디버깅은 좀 답답한 해결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일이 오류가 난 부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해 가기 때문에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삶은 포맷과 디버깅이 모두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오류가 발생하면 깨끗이 포맷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리셋 버튼을 찾습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찾아보지 않게 됩니다. 단지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컴퓨터와 달리 인생은 포맷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디버깅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삶에는 디버깅을 통해 발전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오류를 반복하는 두 가지 경로만 존재합니다. 청춘 시절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이나 좋은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비전이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삶의 문제에 도전하고 맞설 줄 아는 성장 지향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태도는 삶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 척추가 바로 서면 잠시 시련을 만나 어깨가 움츠러들 수 있어도 삶 자체는 꺾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삶은 점점 비틀어지고 구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오류의 수정만이 성장의 지름길.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인생을 자꾸 녹화방송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인생을 생방송이라고 여기면 방송 사고가 나더라도 일단 수습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진행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녹화방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방송 사고가 나도 녹화를 중단하고 다시 촬영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실수와 잘못들을 수습하고 껴안고 가기보다는 자꾸 제자리에 멈춰서서 이전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픈 충동에 빠져듭니다. 그뿐인가요? 지난 방송을 계속 되풀이해 보면서 실수를 편집하려 하거나 또 다른 잘못은 없는지 반복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편집이나 재촬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있거나 실수가 생기더라도 마냥 뒤돌아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생방송 중에는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방송이 싫든 좋든 흠이 있든 없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방송은 모두 긴장하고 집중해 촬영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벌어지더라도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해결하고 남은 방송을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잘못은
잘못을 버리고 하려고 하거나 잘못 이전의 상태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자꾸 길이 없는 길로 가려 하기 때문에 포기만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주워 담으려고 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완전한 원상복구를 통한 발전과 성장이란 없습니다.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오류의 수정만이 삶의 유일한 성장 방식임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긍정성은 낙관성보다 수용성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반쯤 남은 물컵을 비유합니다. 낙관주의자는 물이 반쯤 남은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물이 반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비유가 마치 둘 중 어느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느낌이 듭니다. 꼭 잔에 남은 물을 볼 때 앞에 두 가지 관점으로만 보여야 할까요? 그냥 물이 있네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물의 양을 언급해야 한다면 물이 반 남았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긍정 심리학과 행복론 열풍이 강세입니다. 그 때문인지 불쾌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나쁘게 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는 무조건 좋게 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긍정성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 부정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니까요. 하지만 지나친 긍정은 불안하고 우울한 현실을 잊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 도피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현실의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오히려 균형감을 잃은 긍정성은 삶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긍정이란 말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입니다. 긍정이란 모든 것을 마냥 좋게 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긍정은 진실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며 모든 경험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긍정성은 낙관성이라기보다는 수용성에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통합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긍정의 바른 의미입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엘리노 포터가 쓴 폴리애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폴리애나는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난한 목사의 딸이었던 폴리애나는 부모를 잃고 숙모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매새 긍정적인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유쾌한 게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유쾌한 게임이란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무엇이든 유쾌한 점을 찾아내 기분을 반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책 속에는 폴리애나의 후원자가 인형 선물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실수로 목발이 도착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폴리애나는 인형을 받지 못해 실망스러웠지만 이내 목발이 선사하는 유쾌한 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생각 끝에 자신은 목발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이런 그녀의 긍정적 태도가 오랜 독신 생활로 생기를 잃은 숙모의 마음을 녹여주고 마을 사람들까지 기쁘게 만듭니다. 이 책의 성공으로 폴리애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폴리애나처럼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마냥 좋은 것이기만 할까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좋게 바라보라고 애쓰는 것이 과연 정신에 이로운 것일까요?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라온의 책 먹방 1000개의 문제 하나의 해답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항상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항상 우리는 기쁘고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좀 의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다시 포맷하지 않고 디버깅 하면서 고쳐나가고, 한번 했던 실수는 생방송에서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힐링, 또 많은 그런 수용성 이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쪼개서 보고 있어요. 좀 제가 우울할 때 한 번씩 꺼내보는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여러분 이 책 구입하셔서 완전히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콘텐츠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안녕.